안녕하세요. 루네TV 룰루입니다. 오늘은 낚시 방송은 아니고요. 주식 방송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한 7개 종목에 대해서 분석 방송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전쟁 이슈 등으로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서 모든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종목에 대해서 소개했던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운 상황이고, 혹시 제 방송으로 주식을 매입하신 분이 있을까봐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주식 방송은 자제하고요. 낚시 방송만으로 올렸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리커버 방송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간 올린 종목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코스닥 상장사 넥스틴에 대해서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넥스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종목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거나 새로 진입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넥스틴에 대해서는 한 달 전까지 총 5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이제 8월 말일인데, 이후에 이제 회사 가치에 할인을 줄 만한 내부적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부적 단기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칩4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외적인 환경 요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틴이 영위하고 있는 MI 시장 중 인스펙션 시장은 이제 반도체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 없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주도 기대 이상을 달성을 해서 역대 최고의 수주 잔고 700억대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도 역대 최고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간된 이제 교보증권 커버 리포트를 봐도 올해 예상 실적 가이던스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전년 매출의 2배 이상의 성장과 영업이익은 40%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넥스틴만의 호실적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전 세계 인스펙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KLA의 최근 반기 실적,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미국은 10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니까요. 미국 회기상 KLA의 3분기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넥스틴과 이제 경쟁이 되는 웨이퍼 인스펙션 매출이 하나로 약 4조 원, 작년 동기 대비 70%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설비 투자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 인스펙션 시장은 이제 초미세 기술 진보가 이제 필수적으로 경기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넥스틴의 주가는 최근 반도체 주식들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악화되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신규 투자에 대해서 속속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뉴스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넥스틴의 대표적인 거래처인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올해 7월에 이제 청주 공장 M17 투자 계획에 대해서 보류를 결정했었고요. 넥스틴의 차기 유력한 주 매출처 인텔의 경우에도 미국 오하이오주에 이제 10년간 130조 원을 이제 투자 계획을 무기한 연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평택 고더 P3 신규 장비 인입에 대해서 보류를 결정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는 8월 달부터 계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표류하면서 더욱 시장의 분위기는 냉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9월 말에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불과 2달 전에 이제 투자 지원을 발표했던 삼성과 하이닉스가 예정대로 투자 계획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입니다.
삼성은 P3에 이어서 이제 P4 투자를 서두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하이닉스도 청주 투자를 다음 달부터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투자라는 것은 이제 2, 3년 뒤에 IT 수요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고금리,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 상황은 사실은 대세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의 투자는 IT, AI 기술 진화로 이제 선두지 확보를 위해서 경기와 무감한, 과감한 투자가 맞는 것이 이제 상식인데,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기초 체력이 너무 약화되고 외국인들의 장난질에 휘둘려서 너무나도 기업 가치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의 3나노 기술을 넘어서 2025년에는 2나노를 양성을 하고 1.4나노를 27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력으로 경쟁사 TSMC를 앞서 나가겠다는 것이고, 파운드리 글로벌 점유율을 TSMC로부터 쟁탈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이제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가장 쟁점은 이제 반도체 내부 층수 증가하고 미세 회로인데, 이때 수율을 위해서는 넥스틴의 이지스 장비를 통해서 패턴 검사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경기 악화로 인한 IT 수요 감소는 넥스틴에 있어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악화와 무관하게 향후 반도체 기술 패권을 위한 투자가 각국 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초미세 전쟁은 반드시 넥스틴의 패턴 검사 장비가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 악화로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되지만은, 넥스틴과 같은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 개발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칩4 동맹이랑 한마디로 이제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반드시 한쪽을 선택하라는 말이고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칩4 동맹이 결성이 되면은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넥스틴의 매출이 혹시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제 넥스틴의 주가는 최근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만큼이나 높고,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만 정부에서 이제 칩4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하이닉스와 삼성이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50%는 이제 중국이니까요. 쉽게 이제 칩4 동맹 가입을 손쉽게 확정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정부가 반도체 외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두고서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칩4 동맹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칩4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식 표명은 이제 최첨단 반도체가 중국의 군사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국향 수출 제재는 비메모리 첨단 장비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국의 이제 한국 칩4 가입에 대한 보복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이미 중국 현지에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지방 정부에서 담당하는 경제 이익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입장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의 한국 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으로 이제 KLA의 인스펙션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넥스틴의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넥스틴이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 비중도 높지만은 현지 중국 파운드리 업체와 직접 거래 금액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넥스틴의 매출 50%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 칩4 관련해서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넥스티는 이제 제품 라인 다양화를 위해서 7월에 자이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자이시스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웨이퍼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넥스티는 앞서 이제 자이시스와 함께 이제 EUV 공정에서 발생되는 세밀한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비를 개발을 하겠다고 뉴스 보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상용화 목표는 2024년부터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EUV 장비의 수율이 높이 올라가야지 정전기 제거를 통한 수율 확보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향후 2, 3년 뒤에 그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된다는 것인데, 이전엔 제가 방송에서 정전기 제거 장비 시장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이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 라인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넥스틴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EUV 공정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였습니다. EUV에서는 더 초미세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전기 문제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넥스틴이 이제 생각처럼 이 정전기 장비 수요도 몇 년 뒤에는 증가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이퍼 인스펙션 시장이 내년까지는 이제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이후에 4세대 장비 개발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넥스틴의 지속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비 개발로 이제 아이리스 관련된 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D램하고 낸드 플래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제 7나노, 3나노, 1.4나노라고 말하는 이제 초미세 반도체는 D램의 선폭의 미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이제 선폭의 미세화가 아니고요, 적층 단수를 올리는 수직 적층 기술 방식으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이지스 장비는 이제 D램에 적합한 장비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 넥슨의 아이리스 장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최초로 이제 3D 낸드 하층부 검사 장비 아이리스는 현재 이제 국내 파운드리 업체와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쟁사 KLA도 이제 3D 장비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요. 아직 시장에 상용화는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넥스틴이 아이리스 장비가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넥슨의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넥슨에 대한 투자를 종용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너무나도 비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에서 전기차를 빼고 두 자릿수 초고속 성장을 하는 산업은 넥슨의 인스펙션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왜곡된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방송에서 6개, 7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 그리고 카지노 수혜주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GKL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락 이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외 경제 이슈로 하락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은 그 하락의 정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빠져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수 빠진 게 코로나 발발되었을 때보다도 하락폭이 더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시국이죠. 뭐 언제가 바닥인지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더는 아니라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매도는 하지 않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반등하리라 그런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주식 HTS는 꺼놓고요, 붕어 낚시나 열심히 다닐 생각입니다. 그냥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푸념만 좀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다들 투자 성향에 맞게 이번 시장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